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차했다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아시겠지만 좀 문제가 그냥 길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수료 발생이 두 번째. 보통 이용 계좌에서 이차했다.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끊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는 현재 지금 투자 목적인데, 즉 단기예요. 단기이기 때문에 뭐 단타 치든지 아니면은 뭐 단기간에 올라가면은 도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식의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당 13,000원에 이제 1000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금액은 1300만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1300만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8만원. 이 수수료 8만원인데 수수료 8만원에 대한 그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은 부대비용으로서 포함시킵니다. 원칙은 부대비용으로서 포함시키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그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뭘로? 영업 외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을 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1300, 8만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 목적이 단기니까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는 수수료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니까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 세 번째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7월 9일입니다. 자, 차변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이거는 13,000원에 1000주기 때문에 금액이 1,300만원만큼 이제 투자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중앙.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영업 외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984번인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 8만원.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회계 처리했다니까 1308만원만큼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보통 예금은 그 계좌번호하고 은행명을 적게 되어 있지만 한국 세무사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문제 나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은행이 없더라도 뭐 거래처를 입력을 안 해도 무방하고요. 뭐 주식회사 중앙으로 해도 무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신경 쓰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5번입니다. 12월 15일입니다. 전기에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이 10만 달러 전액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전기말 적용 환율은 달러 1당 1200원으로서 외화 자산, 외화 부채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해소시 적용 환율은 달러 1당 1100원이다. 단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뭐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파악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파악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적용 환율 1200원과 그 다음에 해수시 적용 환율이에요. 이 두 가지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환 차손익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걸 세 가지를 보고 이제 임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018년도로 이제 아마 과거를 넘어가면은 2018년 12월 31일에 달러 1당 1,200원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당시 2018년 12월 31일에 분기에서는 뭐 차변에 뭐 외환산 평가 손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2019년 1월 1일에 장부 금액은 달러 1당 1,200원으로서 곱하기 10만 달러 하는 게 이게 장부 금액이에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장부 금액은 얼마?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외화 한산 뭐 평가 손익을 이렇게 했어요. 2018년 12월 31일에. 이렇게 해서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은 2019년 1월 1일 초가 달러 1당 1,200원으로서 10만 달러. 여기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장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월 1일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회수죠. 회수. 처분이 아니고 회수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달러 1당 1,100원으로서 곱하기 10만 달러를 해주면 돼요. 얼마? 1억 1천만 원만큼 이제 수령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인 1,000만 원만큼은 어떻게 보냐? 장부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회수하는 금액은 1억 1천만 원인데 당연히 1,000만 원만큼 내가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환 차손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환 차손. 내가 1억 2천만 원의 장부 금액이 있어요. 1억 1천만 원만큼 받았어요. 1,000만 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외환 차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계를 해보면 되죠. 차변에 뭘로 하냐? 차변에는 이제 1,100원만큼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스타라고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환. 자, 이거는 이제 외환 차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나머지는 이제 매상매출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즉 1,200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월 1일에 장부 금액이고요. 1,100원은 이제 12월 15일에 회수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그 차액 1,000만 원만큼은 이제 1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 1천만 원만큼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외환차손 결정과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넘게 받았으면은 외환 차익이죠. 그런데 1억 2천만 원인데 1억 1천만 원만큼 받았으니까 1천만 원만큼은 내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외환차손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2월 15일에 대한 이제 외환차손이니까 그 다음에 외화 환산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이거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제 애들이 있는 앞에서 보면은 누구는 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푹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보면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계는 사실 단순한 과목이 아닙니다. 정말 기술을 요하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번에 쉽게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도 똑같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모르겠다고 하면은 자신있게 뭐 1대1 대화라도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뭐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의기소침하거나 소심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라도 하나 알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분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면은 그래도 다 맞춰요. 다 맞추고 합격하는 길이
그래서 좀 가까워질 거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모를까봐 외환차소니까 외환환산소액에 대한 그 쓰임새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누구는 외환차손인데 답이 외환환산손익 넣는 경우도 있고 10에 31일이 외환환산손익인데 외환차손익 적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한번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차손익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회수하는 경우 또는 지급하는 경우 원화로 이제 계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이제 회수나 지급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예요.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외환 차손익 계정 과목을 씁니다. 현재 엔화가 1139원이라고 치면은 이제 390원에 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회수하는 경우에는 엔화가 1179원으로 올라갔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외환 차손익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화로 회수하거나 이제 지급하는 경우를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외환 차손익 계정 과목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단기니까. 근데 외환 환산손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외환 환산손익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그 마감 환율을 얘기합니다. 마감 환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12월 31일까지의 그 마감 환율. 그러니까 즉 서울 뭐 외환시장 이러면은 뭐 오후 4시 뭐 끝나다든지 뭐 그런 거라는 마감 환율로 따집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 경우에서 한해서만 외화 환산손익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마감 환율. 그러니까 즉 이거는 실현은 된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평가기 때문에 외환 환산손익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원화로 뭐 바꾼 것도 없고 그러니까 12월 31일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지막에 마감 환율에 대한 환율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외화로 환산손익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외환 차손익은 이제 회수나 지급을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외화 환산손익은 마감 환율 12월 31일에 대한 이제 마감 환율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마감 환율인지 아니면은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신 과목을 잘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르겠다고 하면은 뭐 유튜브 질문이라든지 블로그에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뭐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시간은 이제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2번 메인 매치 전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